안녕하세요. 마더통 고등수학 강의 우수종입니다. 자, 이 부등식, 여러 가지 부등식 문제죠. 스텝 3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이 많아요. 차근차근 가보자고요. 자, 부등식 1-ax가 a 플러스 b보다 크다의 해가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래요. 자, 그러면 우리 부등식 풀어야 되니까 양쪽을 일단 뭘로 나눠야 돼요? 1-a로 나눠야죠. 근데 나누기를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는 해를 알려줬어.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꺾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1-a는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음수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a는 1보다 큰 수다라는 걸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a로 나눠주니까 1-a분의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겠죠. 그런데 요 녀석의 해가 x가 2보다 작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소리는 뭐야? 요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양쪽에 1-a를 곱하니까 a 플러스 b는 2-2a가 될 거고요. b는 2-3a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요. a-bx가 6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b값을 이렇게 찾아놨잖아? 그쵸? 그러니까 b값을 찾아놨으니까 미안해요. 이거 마이너스 2였구나. 큰일 날 뻔했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되겠지. 미안해요. 자, 그래서 b는 a-2라는 걸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a-bx가 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b는 b는 a-2라는 걸 찾았잖아요?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옵니다. 따라서 2x가 6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되는 거고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a가 1보다 크다라는 걸 사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수라는 건 사용을 하겠지만 이 범위를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어. 부동항 바뀌는 거 정도에 썼지. 하지만 얘도 습관적으로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유형 2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해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너무 쉽죠? 자, 위에 거부터 빨리 가자고. 마이너스 2x 8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4인데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 꺾이겠죠. 두 번째, 이항하니까 8x가 16보다 작다. 8로 나누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뀌겠지. 그럼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2까지가 될 거고요. 두 개가 a, b니까요.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뭐 사실 이런 구조는 이제 수직선 안 그리고 할 줄 아시긴 하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9, 13까지인데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래요. 우리가 개념 설명에서는 x의 범위를 통해서 어떠한 구조의 범위를 찾았는데 그때의 순서가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개수부터 맞춰주고 그 다음에 상수를 가라고 했어. 근데 지금을 보면은 거꾸로죠. 그러니까 그 단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가야 되겠죠. 뭐 거꾸로 안 가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자, 2x-3 거꾸로 하는 게 편해서 거꾸로 하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9입니다. 상수부터 없앨게요. 양쪽에 얼마를 더해줘? 3을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6, 2x 16 될 거고요.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3, 8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범위에 있는 정수의 개수야.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돼요? 7까지 될 수 있는 거 알겠죠? 그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1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개수 세는 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플러스 1입니다. 개수 세는 방법. 정답은 11개가 되겠죠. 자, 유형 4번입니다.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래요. 자, 일단은 위에 거부터 이항하니까 5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5로 나누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밑에 있는 거 전개부터 합시다. 3x-3 5x-7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x-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2를 기준으로 해서 한 녀석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 녀석은 2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일단은 겹치는 부분은 없죠. 그럼 겹칠 건덕지가 있는 애는 누구만? 2일 때만 건덕지가 있을 거고 둘 다 2를 갖고 있잖아.
공통해는, 공통 범위는 x는 2가 되겠죠. 부등식인데 특이하게 한 명만 나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62번입니다. 자, 요 녀석의 해가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상수 k값 구하래요. 천천히 가볼까? 밑에 거부터 가자. 밑에는 확실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될 거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야, 그러면 작거나 같다가 여기서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이 위의 식에서 누가 나오겠어, 해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위의 식 이항에서 푸니까 x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요 녀석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죠. k는 얼마가 됩니까? k는 1이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많이 쉽네요. 자, 6번 가볼게요.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상수 A의 범위를 찾으시오. 해를 가져야 되는데요. 별표 쳐주세요. 별표. 자, 이런 구조가 이제 쫙 나올 거거든. 뭐 정수의 개수라든지 뭐가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문자가 있든 없든 푸는 건 똑같아요. 위에 거부터 먼저 가니까 3x가 3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다라는 녀석 한 명 나올 거고요. 자, 아래 거 전개 때립니다. 2x-4, 3x 플러스 a, 마이너스 x가 a 플러스 4보다 크다. 마이너스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얘네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두 개가 공통 범위를 가져야 된대. 해를 가져야 된대. 그럼 쫙 보자고. 첫 번째,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1보다 크다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봐야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보다 작다니까 떨어진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애잖아요. 그럼 겹치는 게 생겨야 되니까 이 떨어지는 애는 1번, 2번 어디에 떨어져야 될까요? 2번에 떨어져서 왼쪽으로 가야만 공통 범위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1보다 오른쪽에 떨어져야 된다. 이런 문제의 첫 번째입니다. 떨어지는 위치를 찾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등호가 성립하는지, 이 경계일 때 정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등호의 유무를 따져주셔야 되고요. 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1이 된다라면 이런 식으로 갔겠죠.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겹치는 거 없습니다. 1이 겹칠 건덕지가 생기는데 둘 다 1을 안 갖고 있으니까 겹치는 거 안 겹치는 거야. 1이 안 겹치겠죠. 그러니까 얘가 1이 돼버리면 해가 없겠네. 해를 가져야 되니까 등호는 성립하지 않겠죠. 등호의 유무 많이들 시험 끝까지 질문을 합니다.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7번입니다. 자, 얘도 별표, 얘 별표 5개, 10개. 학교 시험에 안 내기 애매합니다.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고요. 정수 x가 3개가 나와야 된대요. 자, 일단 위아래 푸니까 위에 거는 그냥 x가 a보다 작다고, 아래 거 푸니까 2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 그럼 수직선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a보다 작다야. a에 떨어진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건데 겹치는 거 중에 정수가 3개가 나와야 된대잖아요. 그러면 그 정수 3개가 누군지 우리는 안다고, 이 수직선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떨어져서 가니까 이렇게 겹치기 시작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부터. 그냥 3개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일 거고, 두 번째는 0일 거고, 세 번째는 1일 거라고. 마이너스 1, 0, 1 3개가 겹칠 거고, 그 다음 정수인 2는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말은 A는 마이너스 1, 0, 1을 포함하고 2는 포함하면 안 되니까 A는 1과 2 사이 어딘가에 떨어졌어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A의 범위는 1부터 2 사이가 된다고. 첫 번째, 떨어지는 위치 찾았어. 두 번째, 등호의 유무를 따지는 겁니다. 등호의 유무는 간단해. 요 A를 1로 한번 보내보자고. A가 1이 된다라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0. 1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칩니다. 정수가 3개가 돼야 되는데 몇 개가 돼? 2개가 되죠. 안 되는 거야. A가 2가 된다면 비어있는 동그라미죠. 이렇게 갑니다. 마이너스 1, 0. 1 겹쳐요? 2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치죠. 왜? 2를 안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A는 2가 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2가 되더라도 2는 정수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공통글이 아닐 테니까
2는 등호가 들어가겠네. 자, 그래서 이런 구조의 문제는 똑같아. 떨어지는 위치 찾고 그 다음에 등호의 유무를 따져보시는 건데 이 등호의 유무를 헷갈려 한다고. 자, 파란색, 빨간색을 한 번에 그려서 헷갈린다라면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그냥 수직선 2번 그리세요. 따로따로 해를 실제로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25 이상 30 이하일 때 3개의 자연수, 3개의 짝수, 3개의 홀수입니다. 연속하는. 자, 그럴 때는 가장 큰 애를 가운데로 잡는 게 현명하겠죠. 가장 큰 애 x, 홀수랑 짝수는 얼마씩 차이 나요? 2씩 차이 나니까 왼쪽에는 x-2, 오른쪽에는 x 플러스 2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이 홀수의 합이 25 이상 30 이하다. 끝났죠. 가운데를 x로 잡으면 좋은 점이 뭡니까? 상수가 다 없어지죠. 3개 더하면 3x 25 30이 될 거고요. x의 범위를 찾으니까 x의 범위는 3분의 25부터 10까지가 됩니다. 3분의 25가 얼마냐면 8점 뭐씩이거든. 그럼 8점 몇부터 10까지인데 우리는 x가 뭐예요? 홀수죠, 홀수. 홀수니까 이 범위의 홀수는 뭐밖에 안 돼? 9밖에 안 되겠죠. 정답 9예요? 정답 9라고 하면 큰일 나버립니다. 가운데 있는 애가 9잖아? 큰 애가 11인 거고 작은 애는 7이 되겠죠.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작은 수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지금 너무 착했어. 여기에 9 있으면 정답 3번 체크하는 사람도 많아요. 문제 꼼꼼히 읽으세요. 작은 거 구하는 겁니다. 작은 거. 자, 유형 9번입니다.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절대값 2x 플러스 1이 3보다 작다의 해가 A부터 B까지래요. 자,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죠. 절대값 밖에 x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말은 작다라면 2x 플러스 1이 원상태인 3과 마이너스 붙인 3 사이에 모아지는 범위로 나올 거다. 외워주셔야 돼요. 일일이 이거 범위 나눈 시간이 아깝습니다. 양쪽에 1을 빼니까 마이너스 4 2x 2가 될 거고요.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4번입니다. 별표 3개, 4개, 5개, 10개. 자, 학교 시험에 절대값 1차 부등, 이게 학교 시험에서 1차 부등식을 낸다라면 한 문제 내면 무조건 얘 나와요. 왜냐면 앞부분은 사실 너무 쉽잖아. 다 중학교 거고 앞부분에 대한 응용 문제를 2차 부등식에서도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1차 부등식에서 한 문제 낸다라면 무조건 얘가 나옵니다. 아, 미안해. 무조건이라는 표현 안 할게. usually 얘가 나와요. 대개. 보편적으로 얘가 나온다. 자, 절대값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값 2개 나오면 하는 방법 똑같아.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값을 찾는 거야. 3이죠? 절대값 안에 0 되는 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한 명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변하고 한 명은 3을 기준으로 변하잖아. 바로 쓰는 게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가자고.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변하는 3 기준으로 변하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진행하면 뭐 겹치는 거 없이 아주 잘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예요. 양순, 중순지 헷갈리면 그 사이에 범위를 대입해 보시고요. 절대로 경계값은 대입하지 마세요. 0 나옵니다. 마이너스 5 대입할게.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5 대입할게요. 음수예요. 둘 다 음수죠. 뭐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붙이셔야 돼요. 절대값을 풀어줄 때.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x 나올 거고 플러스 2 나올 겁니다.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얘가 해라고? 아니라고.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전제 하에 나온 해가 얘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해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녀석이 해가 되는 거예요. 꼭 공통범위 찾아주셔야 돼. 이 전제 하에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데 크다 할 때 등호 붙이기로 약속했죠. 이 사이의 범위 아무거나 0 넣어볼게요. 0. 음수입니다.
양수입니다. 1이니까. 아, 앞에 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일 거고 뒤에 건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구나.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x 플러스 1이 6보다 작거나 같다고. 계산을 때리니까 x가 없어지네. 4가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4는 6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때는 해가 뭐가 되는 거냐? 전제 조건 자체가 해가 되는 거야. 이 전제에서는 무조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거든. 두 번째 해까지도 찾아줬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x가 3보다 클 때. 등호 붙이세요. 크다이 등호 붙이기로 했습니다. 3보다 큰 거 아무거나 대입해볼게. 한 1억 4천 좀 넣어볼게. 1억 4천 빼기 3. 양수죠? 1억 4천 플러스 1. 양수입니다. 둘 다 어떻게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럼 계산 빨리 해도 되겠지? 그냥 나오니까. 풀어주니까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겁니다. 얘가 해야? 아니죠. 공통범위인 x가 4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해를 총 몇 개 구했고 3개를 구했고요. 얘네들이 다 또는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또는 써도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 채워주고 3까지 3 채워주고 4까지입니다. 이 범위를 보니까요. 빈틈없이 연결이 돼버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3, 3, 4. 그럴 때는 맨 처음 시작과 끝만 써주시면 된다고요. 시작과 끝만. 어차피 범위가 다 연결되고 또는이니까 시작과 끝만 써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범위 양끝값을 더하라고 했고요. 정답은 2가 되는 거 찾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절대값 2개 포함되어 있는 거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오늘 요것만 완벽하게 좀 숙지해 가셔도 1차 부등식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2가 정답이 되겠죠. 자, 유형 11번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라는 문제입니다. 정확한 개념을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잘 봐요. 지금 F랑 G가 있어요. 그때 fx가 gx보다 작답니다. 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다거든. f를 기준으로 해서 작다야. f가 g보다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는 걸 찾으라는 거야. 동일선상에서 f가 g보다 아래에 있는 걸 찾아야. 자, 그럼 잘 봐요. 샥. 지금 g가 요렇게까지 끝까지 있는 거잖아. 자, f를 따라갈 겁니다. 선생님 잘 봐요. 자, f 얘죠. 자, 아래에 있나요? g보다? g보다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는 거 찾으래.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왔어. 여기로 넘어갔거든? 아래에 있나요? 아니죠. g보다 어디에 있어? 위에 있잖아. 위에 있어. 그러다가 얘를 기점으로 또 아래에 있어. 끝났죠. 우리는 그때의 뭘 찾으라는 거야? 그때의 x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고요. 요 값을 기준으로 왼쪽, 이때를 기준으로 오른쪽이잖아. 마이너스 2보다 왼쪽입니다. 2보다 오른쪽이에요. 끝났죠. 등호 있어요, 없어요? 등호 안 붙겠죠.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프를 정확히 보는 거야. F를 기준으로 F가 G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라고. 그때 X의 범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해네요. 개념 공부하셨죠? 바로 뭐예요? 인수분해 때립니다. x-2, x-6이 0보다 크다. 이때 근이 2랑 6인데 크다네. 크다 할 땐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벌어진다고요. x가 2보다 작고요. 또는 x가 6보다 크겠죠. 알파, 베타 돼 있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4 더하기 36. 정답은 40이 되는 거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13번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래요. 뭐 정확하게 가셔도 되는데 금방금방 갈 수 있거든.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범위가 모아졌죠. 그 이유는 뭡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3이어서고 우리는 안다고. 얘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이 마이너스 1과 3은 방정식의 근이라고요. 근. 인수분해 바로 했을 때 어떻게 돼?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였고요? 마이너스 3이었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었을 거고 모아지는 범위 나온 겁니다. 끝!
전개하면 A랑 B값 찾을 수 있겠죠.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0보다 크거나 같다. 분배 법칙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6이고요. B는 9가 되겠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A 플러스 B는 15가 되는 거 찾아질 수 있을 겁니다. 부등식의 해 결국은 방정식과 거의 흡사한 거죠. 넘어갑니다. 103번이에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1에서 6 사이래요. 자, 지금 잘 봐야 돼요.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알아야 돼. 0보다 작단데 범위가 모아졌잖아. 우리가 외운 거죠. fx의 최고차항 계수 a라고 잡았을 때 최고차항 계수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한테 돌려서 알려준 겁니다. 자, 그때 해가 1에서 6까지니까 fx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는 x-1, x-6으로 인수분해가 됐겠죠.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a라고 씁시다. 끝났네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의 2x-3입니다. 그럼 그대로 2x-3 대입하라고. 2x-4 되겠죠? 2x-9 되겠죠. 얘가 0보다 어떤 거 찾는 거야? 작거나 같은 거 찾는 거라고.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지만 확실한 건 얘가 뭐라는 걸 알아요? 양수라는 걸 알고 있죠. 끝났습니다. 양수니까 우리가 외운 범위 그대로 가셔도 되고 A로 나눠도 상관없죠. 여기서 해 뭐가 나오고요? 2가 나오고 여기서 해 뭐가 나옵니까? 2분의 9가 나옵니다. 작거나 같다일 땐 양수잖아? 모아져요? 벌어져요? 모아지겠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니까 2, 3, 4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정수의 개수는 3개가 나오겠네요. 너무 쉬운데? 넘어갑니다. 107번입니다. 어이쿠야. 선생님, 절대값이 나왔는데요. 안에 2차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또 뭐 힘들어 합니까? 절대값 나오면 할 건 뻔하다고. 사실 이걸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할 방법이 너무 많아서 사실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절대값 안에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로 나누세요. 이거 왜 안 해? 음수일 때. 똑같아. 절대값 안에 음수, 양수 나누는 거. 양수일 때 첫 번째 풀입니다. 등호붙이기로 했죠? 크다 할 때. 합시다. 이때의 범위는 뭐예요?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가 되겠죠? 선생님 외우라고 했습니다. 요거 2항에서 풀만 붙이면 되고 작다니까 모아진다고 했고요. 얘랑 얘는 부동호 방향만 반대잖아.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겠죠. 지금 풀지 않았어요. 이때 부등식을 풀어야 되고요. 이때는 얘가 음수인 범위잖아. 음수니까 뭐 붙여서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죠. 한쪽으로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1이 될 거고요. x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선생님 이거 풀마 루트 붙이려고 했는데 허수 나오는데요. 이상하면은 질문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곱이잖아.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크겠죠. 해가 얘가 되는 거야 그냥. 이 범위에서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그냥 x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해가 되는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이. 얘가 모든 실수거든. 겹치는 거 찾으니까 얘가 해가 되는 거잖아. 자 봅시다. 이때는 양수일 때죠. 그러면 그냥 풀리겠죠. 절대값이. x제곱 마이너스 4가 5보다 작거나 같다. 한쪽으로 이항하니까 x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작다니까 모아지는 범위가 되겠죠. 얘가 해예요? 아닙니다. 공통범위, 전제 조건 하니까 공통범위 찾으셔야 되고요. 수직선 굳이 한번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2 왼쪽, 2 오른쪽,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공통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x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또는 x는 2부터 3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이랑 얘랑 합쳐야 되는데 마3, 마2, 마2, 2, 3 연결됩니까? 연결됩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인 마이너스 3부터 끝인 3까지만 써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풀이입니다. 자, 두 번째 풀이에요.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야, 얘가 2차든 나발이든 간에 절대값 밖에 x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그냥 바로 풀어주라고. 작다면 어떻게 된다? 모아진다. 5.
마이너스 5 된다고요. 연립부등식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겁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올 거고요. x제곱 9보다 작거나 같다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해가 뭐고요? 모든 실수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3 마이너스 3 나오죠. 똑같이 나오는 거 맞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한대요. 우와, 뭐야? 외웠어? 아니, 나 안 외웠어. 야, 선생님이 안 외웠어요. 일단 새끼손가락 끄고 약속했어. 최고치 한계수는 양수로 바꾸기로.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되겠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요. x축보다 아랫부분이 한 개만 나와야 된대.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해는 한 개가 아니야. 무수히 많죠. 실수 전체의 범위니까. 얘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얘가 되겠죠? 돼, 안 돼? 되겠죠? 한 번만 나오잖아. 찍고 빠져나가니까. 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x축 아랫부분이 아예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고,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고. 아, 한 개만 나오려면 접해야 되는구나. 판별식D가 0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문제의 조건에 따른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세 개를 생각해 봤는데 얘밖에 안 되네. 판별식D가 0일 때가 되겠구나. 판별식D 때립니다. 4분의 D는 9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얘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져야 된대요. 이번에 뭔 소리야? 해를 가져야 된대. 조금이라도. 그럼 한번 해보자고. 일단 최고차 한계수 양수로 바꿉니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아랫부분이 있어야 된다. 얼마나?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아랫부분이 생기려면 x축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아랫부분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 맞아요? 그래야 해를 갖겠죠. 끝났네요. 교점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판별식D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 아래니까 작다? 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공부했어야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니까 0보다 크다죠. 판별식D 때리니까요. 1 플러스 8K가 되고요.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K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나오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이 다 비슷할 겁니다. 자, 유형 18번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 최소값이래요. 일단 마이너스부터 곱할까요?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얘가 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된대요. 그럼 뭐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었는데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에 있는 게? 아래가 해가 없다잖아. 없어야 된다. 얘가 x축 아래가 없어야 돼. 그럼 x축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 아랫부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 더 있겠죠. 누구도? 얘도 되겠죠. x축 아래 없잖아. x축이랑 만나는 건 있잖아. 그럼 뭐야? 얘는 x축과 안 만나니까 판별식D가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얘는 접하니까 판별식D가 0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문제는 판별식D가 0보다 어따?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프, 문제를 읽고 그래프를 해석해보는 거야. 만들어보는 거야. 원하는 그래프를. 자, 두 번째 풀이 가볼게요. 자, 요 녀석에 해가 없다잖아. 아랫부분이 없다라는 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모든 실수에 관하여 x축 아래가 없어야 되잖아. 그 말은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없지. 그럼 다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0보다 작다가 없어? 모든 애들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머리 안 쓰고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판별식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건데요. 해석을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프도 똑같고요. 자, 판별식D 때리니까요. K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가 될 거고, K제곱 플러스 14K 플러스 1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인수분해 때리면 k 플러스 13, 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3까지가 되겠죠. 자, 그때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누가 돼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3이 최대 최소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두 개의 합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를 잘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국어 문제야, 수학 문제가 아니라. 넘어갑니다. 자, 별표 쳐주세요. 자, 2차 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된대요. 최고차 한계수를 모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에 있어야 된대?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모든 실수에서. x축이 있었어? 다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최고차 한계수 모르니까 아래로 볼록일 때. 아래에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언젠가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아래로 볼록은 안 되겠다. 두 번째, 위로 볼록일 때. 항상 아래에 있을 수 있나요? 아래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프 볼게요. 교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A는 0보다 작아야 돼요. 두 번째,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얘가 첫 번째였고 얘가 두 번째로 본 거잖아. 세 번째를 봤어야 되거든, 사실. 세 번째. A가 0일 때를 보셔야 돼요. 근데 A가 0일 때를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왜?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써 있거든. A가 0이 되면 2차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A는 0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얘가 2차라는 말이 없이 부등식이었다면 A 0도 해봤어야 되는 거야. 2차 깨져도 되거든. A에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답니다. 얘는 모든 실수가 아니죠, 해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2차란 말이 없었으면 A 0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2차니까 A 0을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글 꼭 열심히 읽으세요. 대표적인 낚시야. 2차 부등식이란 말 대신 부등식 써갖고 A 0 될 때 포함시키는 게 대표적인 낚시 문제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 아무튼 지금은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 D도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판별식 D 4분의 D 때리면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전개 때리니까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4가 되겠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A 플러스 4,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모아지는 범위 A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되겠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공통범위인데 공통범위 찾으니까 그냥 얘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범위 양끝과 곱하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글을. 자, 20번입니다. 와, 별표.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항상 성립하는 걸 했단 말이야. 자, 판별식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판별식 한 번 배운 그 다음부터는 지금 계속 쓰고 있죠. 계속 써.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 2차 부등식.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단원에서도 계속 쓸 거야, 판별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객 전도가 됐어. 판별식의 노예가 됐어.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부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판별식에 조종을 당하는 거야. 조종당하면 돼요? 안 된다고. 자, 판별식은요. 너무나도 좋은 애지만 질 나쁜 친구야, 질 나쁜 친구. 질 나쁜 친구는 아닌데 뭐 미안해요. 내 판별식 비하있네. 판별식은요. 2차 함수 그래프가요. 풀버전일 때만 쓸 수 있어요. 풀버전. 무슨 소리냐. 앞에서도 언급을 했을 텐데 범위 때문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잘릴 수도 있잖아. x의 범위가 존재하면은.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x축과의 교점은 얘밖에 없거든. 얘는 아니야. 왜냐면 잘렸으니까. 실존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판별식이라는 녀석은요. 이 부분을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난 모르겠고 그냥 2차 함수 그래프가 풀버전이라면 난 이렇게 생각을 할래. 근데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는 판별식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판별식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는 거고요. 지금 이 풀이는 제한된 범위가 있든 없든 얘가 2차든
3차든 4차든 어떠한 함수든 간에 풀 수 있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고3까지 갖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판별식은 2차에서밖에 못 써요. 그것도 풀버전이 2차에서밖에. 지금 알려주는 건 2차든 3차든 4차든 초월함수든 다 상관없습니다.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결국 우리한테 보라는 건 요거잖아. 어떠한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걸 보는 거잖아.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 선생님이요. 진짜 사달라고 찾아오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약속을 한 거야.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약속을 했어. 야, 너네가 수학을 맨날 꼴등을 하니까 안 되겠다. 야, 너네들 이번에 수학 시험에서 전원 다 50점 넘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수학 시험 50점 넘으면 선생님이 너네한테 피자 사줄게. 이런 약속을 하신 거야. 딱 시험을 봤어. 학교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너네들의 시험 점수가 모두 50점을 넘으면, 얘가 모든 실수에서 아니면 항상 성립한다면, 너네들이 다 50점을 넘는다면 선생님이 피자를 사줄 거야. 선생님이 딱 들어왔다고 반에 물어보겠죠? 선생님! 시험 끝났어요. 저희 점수 한번 봐요. 피자 사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 전원한테 한 명 한 명 물어볼까? 나 때는요. 한 교실에 45명씩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 20명 되나? 그러면 20명, 적은 것 같은데 20명한테 다 물어볼 거야? 야, 너 몇 점이니? 너 몇 점이니? 몇 점이니? 20명한테 다 물어볼 거예요? 힘들겠죠? 그럼 냉정하긴 한데, 아, 선생님 귀찮잖아. 그럼 선생님이 누구한테 물어볼까? 가장 조금 물어보고 싶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꼴등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네 수학 꼴등! 어이, 우수정이 일어나봐. 예, 일어났어. 너 몇 점이야? 아, 저요? 54점이요. 꼴등이 50점을 넘었네. 그럼 나머지 애들은 굳이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값이 지금 50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예를 들고 0을 비교로 했을 때 어떠한 값이 0보다 다 커야 돼. 그럴 때는 꼴등만 보는 거야. 최소값을 봤는데 걔가 0보다 커. 그럼 나머지는 볼 필요 있어? 없어? 없겠죠. 다 0보다 큰 애들이 나오겠죠. 꼴등이 0보다 큰데. 마찬가지야. 어떠한 값이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누구만 보는 거야? 1등만 보는 거지. 아니, 학교 선생님이 시험 봤는데, 야, 너네 이번에 야 90점 못 넘으면 90점 못 넘으면 다 보충시킬 거야. 한 명이라도 90점 못 넘으면 다 보충시킨대. 누구한테 물어봐? 1등 물어보는 거지. 너 1등 몇 점이니? 저 87점이요. 야, 너네 다 남아. 1등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 선생님이 전학을 갔어요. 딱 교실문 열고, 야, 자기소개 한번 해봐라. 아, 예. 내가 뭐라고 해? 안녕. 내 이름은 우수종이야. 입안 짱 나와. 걔는 멍청한 애일까? 아니지. 엄청 똑똑한 애지. 왜? 한 명 한 명씩 싸우기 힘드니까 뭐 하는 거야? 입안 짱 나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왜 폭력이 아니라 수학짱. 수학 1등 나오라고 하는 거지. 야, 입안 수학 모의고사 1등 나와. 야, 너 몇 점이니? 나 95점. 나 98점이야. 들어가. 누구를 보는 거야? 1등을 보는 거지. 얘가 내 선생님 점수가 되는 거고. 최대값을 봤는데 걔가 0보다 작아. 그럼 나머지는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이 설명을 할 때요. 2차라든지 3차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설명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면 무조건 이 풀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문제도요. 이렇게 풀면 다 풀립니다. 평생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바로 가볼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데 우린 요 녀석의 무슨 값을 보는 거야? 최소값을 보는 거지. 요 녀석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2차 함수네. 완전 제곱식 변형시켜.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쵸? 1 생겼으니까 1 빼준 겁니다. 어디로 볼록이고요? 아래로 볼록이고요. 대칭축 볼까요? 대칭축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문제에서 범위 썼어요.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래요. 요만큼만 살아있겠죠? 최소값 언제 나와요? 마이너스 1에서 나오겠죠. 최대값은 1에서 나오는데 최대값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꼴등이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큰 거잖아요. 아, 최소값은 f-1이겠구나. 얘를 fx라고 했을 때. 자, f-1 구합시다. f-1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1이 될 거고요.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곱합니다. 2차 부등식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하니까 k-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제곱이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되는 거야? 1밖에 안 되겠네요. 0보다 작은 건 없고 0 되는 것만 있는 거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겠다. 최대값이 0보다 작다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작겠다. 그럼 문제 풀다 이럴 때가 있어. 최소값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얘도 최소가 될 수 있고 얘도 최소가 될 수가 있을 때가 있어. 문자가 있어서 모를 때. 꼴등이 애매한 거야. 두 명이 엎치락 뒤치락 해. 아, 그럼 두 명 다 물어보세요, 그냥. 두 명 다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원래 20명을 조사하고 30명, 40명을 조사해야 되는데 빨리 가려고 한 명을 조사한 거잖아. 한 명, 40명 조사하는 것보다 한 명이 빠르니까. 그럼 두 명의 후보가 있다고 40명을 다 조사할 거야? 아니지. 그 두 명 다 0보다 커야 되잖아. 최소값의 후보 두 명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명이 애매하다고 해서 그거를 고민할 게 아니야. 어차피 둘 다 0보다 커야 된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21번입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정수의 개수 구하래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배웠니? 뭘 안 배웠니? 부등식 자체가 위아래의 개념이라니까? 2차 함수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 1차 함수 마이너스 x 플러스 5보다 아래에 있는 걸 찾으래잖아요. 끝났죠? 너무 쉬운 문제죠. 한쪽으로 이항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2로 나누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인수분해 때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다. 따라서 x의 범위는 모아지죠? 3에서 마이너스 1까지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정수는 누구 있어요? 0, 1, 2가 있으니까 3개가 되는 거 찾아질 수 있겠네요. 너무 쉽죠? 너무 막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학생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발 천천히 해주세요. 요거랑 뭐 퍼센트 이런 거 잘 못하죠. 자, 어느 볼펜의 가격이 100원이래요. 그러면 하루에 판매가 되는 게 50개씩 판매가 됐대. 가격 좀 올려볼까? 가격을 올린 거야. A1을 인상했대요. 그러니까 가격이 100원에서 100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랬더니 가격 올렸으니까 판매 개수가 줄어들었대. 3A만큼. 그러니까 3A를 뭐 해야 돼? 빼면 되겠죠. 그때 하루 판매액이 2,200원 이상이 돼야 된대요. 하루 판매액은 뭔데요? 얘네 두 개 곱하면 판매액이잖아. 한 개당 얼마로 몇 개 팔았냐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 플러스 A와 50 마이너스 3A를 곱한 게 2,200원 이상이 돼야 된다. 화이팅 있게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250A 플러스 5,002 2,200 이상이다. 우변으로 넘길게요. 3A 제곱 플러스 250A 마이너스 2,80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3, 1, 10, 280 마이너스를 여기에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니까 3A 플러스 280 A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A의 범위는 1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280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런데 뭐 당연히 인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개수인데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가려면 A는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뭐 양수라는 말도 써 있죠. 최대값은 얼마? 최대값은 10이다라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범위는 얘가 0으로 끝나야 돼요. 0이고 이렇게 등호 없이. 부등식은 이렇게 나왔지만 그러니까 서술형이면 감점할 요지는 충분하죠. 1점 정도는 감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0이 될 거예요. 넘어가서 23번 보겠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이에요. 쉽죠? 위에 거부터 빨리 인수분해 합니다. x-4,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고 마이너스 1이랑 4인데 크다니까 벌어지겠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x로 묶어버려야죠. x-5가 0보다 작다. 작다는 모아지는 범위 0에서 5까지가 나올 겁니다. 우린 공통범위 찾아야 되니까 수직선 쫙 그려주시면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높이 같이 해주시고요. 0에서 5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겹치는 건 누굽니까? 두 명이 겹치는 거니까 얘가 될 거고요. x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가 되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A는 4고 B는 5고 더하니까 정답은 9,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찾을 수 있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연립부등식인데요. 이번에는 해가 나왔죠, 해가. 자, 그럼 빨리 가보자고요. 위에 거 x로 묶어요. x-3이 0보다 크답니다. 그럼 이때의 범위는 x가 0보다 작고 또는 x가 3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가 누구냐면 얘야. 지금 x-a, x-6이 0보다 작단데요.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은 여기서 근 a가 나오고 여기서 근 6이 나오는데 2차 부등식은 누가 더 큰지 아니면 같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a부터 6까지, 6에서 a까지 그딴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가야 돼? 조건을 보고 따져보셔야죠. 공통범위가 3에서 6까지래잖아. 그때 a의 범위를 찾으래. 그럼 범위를 먼저 써보요. 첫 번째, 확실하게 아는 게 0보다 작고 또는 3보다 크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여기에 6이라는 값이 나와요. 6. 그리고 스탬플러 10 모양이죠.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3에서 6까지니까 얘가 공통범위에 들어가야 돼요. 3에서 6까지가.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아,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알 수 있겠구나. 그럼 공통범위에 3에서 6이 되려면 3을 지나쳐서 가야 되겠죠. 3 지나쳐야 돼요. 0을 지나치면 돼요, 안 돼요? 0 지나치면 안 되죠. 겹치는 게 생길 테니까. 아, 여기에 떨어져야 되겠구나. 누가? A가. 따라서 A의 범위는 3은 넘어가야 되고요. 0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위치 찾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떨어지는 위치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봐야 돼요? 등호의 유무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0이 되면 될까 안 될까? 라는 거지. 자, 얘가 0이 됩니다. 짜자자자잔 0이 됐어요. 우리는 겹치는 거에 0이 포함되면 안 되죠. 자, 0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칩니다. 등호가 붙겠죠. 안 겹치잖아요. 0. 자, 그러면 3 가볼게요. 3. 자, 얘가 3이 됐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의 공통범위 찾아볼래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고요. 둘 다 3을 안 갖고 있으니까 3에서 6까지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똑같이 나오죠. 얘도 등호가 되겠죠. 이런 문제의 핵심은요. 떨어지는 위치도 떨어지는 위치인데 등호의 유무야. 지금은 둘 다 등호가 붙습니다.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25번입니다. 얘가 더 중요해요. 별표 3000개. 자, 똑같이 나왔어요. 부등식 똑같이 나왔는데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개를 그때 a의 값의 범위를 찾으래요. 자, 그럼 가보자고. 일단 위에 거 확실하게 아는 것부터 빨리 하는 게 좋겠죠. x-6,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나온 애가 있는데 x-7, x-a가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얘는 확실하게 스탬플러 심으로 떨어지는데 누가 a고 누가 7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수직선 그려보는 거야. 마이너스 3, 6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아는 근이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7입니다. 7. 7. 샥. 일단은 겹치는 정수가 2개가 돼야 된다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겹치는 게 없으니까. 아, 얘는 왼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그러면서 겹치는 게 생기겠지. 처음으로 겹치는 건 누굽니까? 6부터 겹치겠죠. 정수가 2개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6부터 2개인 거지. 6. 그 다음 정수는 누구? 5. 그 다음 정수는 4인데 4는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얘는 5까지 지나서 4를 안 지나간 지점에 검정색 동그라미로 떨어지겠구나. 누가? A가. 첫 번째 떨어지는 위치.
A는요 4랑 5 사이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뭐죠? 등호의 유무예요. 자, 얘를 보내보자고. 얘가 4가 된다라면 4가 들어가 안 들어가 겹치는 거예요. 들어가 버리죠. 검정색 동그라미니까. 그러니까 A는 4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A가 4가 되면 4가 포함돼 버리잖아. 자, 그럼 얘가 5가 돼 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겹치는 게 누구야? 얘죠. 5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5 들어갑니다. 정수 몇 개야? 2개가 되겠죠. 5는 등호가 붙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의 문제는 다 똑같아. 떨어지는 위치, 그 다음에 등호의 유무. 근데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건 등호의 유무를 힘들어해. 최대한 건너뛰면 안 돼요.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등호가 붙고 왜 등호가 안 붙는지. A가 4가 돼버리면 4, 5, 6 정수 3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고, A가 5가 되면 5, 6 2개니까 되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각각 x-x, x 플러스 2고요.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돼야 된대요. 자,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데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배우잖아요. A, B, C. 그래서 직각삼각형일 때가 누구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일 때가 직각삼각형이죠? 자, 그러면 둔각삼각형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A랑 B의 길이는 고정을 시켜 놓는 거야. 얘를 고정으로 B가 이렇게 있잖아. 얘를 고정시킨 상태로 이렇게 늘린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각을. 그러면 샥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C-라고 할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유지가 되죠. 얘의 값은 변하지 않았어. 근데 B변에 해당하는 C-를 본다면 얘는 고정이 됐죠. 원래는 같았어. 근데 C-가 길어졌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클까? C-제곱이 클까? C제곱이 더 크겠죠. C-제곱이. 왜? 얘는 고정인데 얘는 커졌잖아.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둔각삼각형이 될 때의 조건입니다. 빗변의 길이가 더 커요. 그럼 예각삼각형. 아, 이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있고 C제곱 있을 때 누가 더 클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더 크겠죠. 얘는 이번에 반대로 이렇게 갈 거고. 그렇죠? C는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예각삼각형은 빗변의 제곱이 더 작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 문제 끝났네요. 가장 긴 게 x 플러스 2니까 둔각삼각형이 돼야 되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x 플러스 2의 제곱보다 크면 둔각삼각형이네요 라고 끝내시는데 절대로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삼각형 나오면 둔각이든 예각이든 직각이든 나발이든 무조건 해야 될 게 있어. 뭘 해야 되냐?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커야 되죠. 중학교 1학년 작도 파트에서 배운 겁니다. 두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2차 부등식이 아니라 연립부등식이에요. 연립부등식. 자, 밑에 거부터 빨리 풀어볼까요? XX 지어집니다. X가 4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 깔릴 거고요. 자, 위에 거 빨리 전개해 볼게요. X제곱, X제곱, X제곱 4 지워져요. 마이너스 8X가 될 거예요. 0보다 크다. 오케이? 자, 그래. 미안해. 왜 이거야? 둔각은 C제곱이 커야 된다니까. 깜짝아. 0보다 작다. 선생님 뭐 한 거야? 0보다, 빗변이 커야 돼요. 자, 그래서 X로 묶어주고, X 마이너스 8, 0보다 작다. X는 8일 거고요. 여기는 0이 되겠죠. 얘가 정답이야? 아니죠. 요거 4보다 크다. 이런 건 수직선 안 그려도 되죠. 4부터 8까지가 될 거고요. 정수의 개수니까 5, 6, 7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예각 둔각되는 조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나오면 무조건 얘 해야 돼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가장 긴 변보다 커야 된다는 거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넘어가서요. 27번으로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요 녀석은 실근을 갖고요. 요 녀석은 허근을 가져야 된대요. 판별식 몇 번 하라는 겁니까? 2번 하라는 거죠. D1이라고 했을 때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D2라고 했을 때 얘는 짝수공식 쓸 것 같네? 0보다 작다 되겠죠. 그러니까 판별식 2번 할 거고 그때 공통범위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D1 하겠습니다. D1은 P제곱 렉 걸렸어. P제곱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요.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합차공식 인수분해 하셔서 가신다면 P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P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4분의 D2로 가겠습니다. 4분의 D2는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허근이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P 플러스 2, P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모아지는 범위니까 P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겠죠. 공통범위 찾기 위해서 수직선 그리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겹치는 건 얘가 되겠네? P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가 되겠죠. 정수의 개수는 4랑 5 두 개가 되는 거 찾아낼 수 있겠네요.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얘는. 자, 28번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 안 하면 못해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뭐래요? 양수래요. 암기해야 돼. 우리는 총 3개를 본다고. 누구 본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판별식. 3개를 봐야 될 거고 그때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루트 3a가 되죠. 그런데 두 근이 모두 양수잖아. 양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누니까 a는 0보다 작다라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근의 곱 본다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양수예요. 두 개 곱하면 양수일까 음수일까?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플러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한쪽으로 이항해서 풀어주시면 a는 1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마지막 세 번째, 판별식 d를 봐야 되겠죠. 두 근이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중요한 거, 서로 다른이란 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등호 붙여주셔야 된다고요. 판별식 d는 3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인수분해 합시다. 3, 1, 2 마이너스 2 나오네요. a 플러스 2, 3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수직선 그립니다. 첫 번째 0보다 작다. 두 번째 1보다 작다. 세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3분의 2니까 여기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조건이 몇 개야? 하나, 두 개, 세 개잖아. 그러니까 겹치는 거, 몇 개 겹치는 걸 찾아야 돼요? 3개 겹치는 걸 찾아야 된다고. 선 3개인 거는. 여기가 선 3개죠. 여기는 2개인 거야, 여기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요. A의 최대값은 2번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좋습니다. 외워줘야 돼요. 이걸 안 외우면 사실은 뭐 안 외워도 하면 하겠죠. 어떻게 할 텐데 안 외우면 풀기가 힘들다고. 해야 될 것들. 두 근의 부호가 나오면 합, 곱, 판별식.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서로 다른인지 서로 다른 말이 없는지. 만약에 없다라면 그냥 두 근인데 부호가 다르다라면 당연히 중근은 나올 수가 없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요것도 암기죠. 그리고 요거는 학년 올라가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잊을만 할 때 한번 나와요. 와, 이거 열심히 공부했어. 다 알아. 근데 까먹을 때쯤 한번 나오고요. 까먹을 때쯤 한번 나오고요.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 2학년, 3학년들이 맞다. 계속 그래. 문제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근의 뭐가 왔어? 근의 위치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 근의 위치야? 얘는 한판대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말하면 한판대, 이거 한판대예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고. 근의 위치까지만 말하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fx를 잡아주자.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4라고 잡았을 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죠. 영수는 무조건 그래프입니다. 두 근이니까 이렇게 될 건데 지금은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대요. 근이 누군데? 얘랑 얘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 써야 될까? 1번, 2번, 3번. 마이너스 1은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잖아. 자, 그럼 이제 가는 거야. 첫 번째, 함수값 봅니다.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했죠. 경계에서의 함수값. f의 마이너스 1을 보는 거라고. 딴. 그때의 함수값은 얘가 되겠죠? y좌표 보는 거예요. 얘가 음수라고 음수가 아니라 y값 보는 겁니다. x축보다 어디에 있어? 위에 있네요. 0보다 크겠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을 구한다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한쪽으로 이항해서 계산하니까 k가 2분의 5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판별식 보겠습니다. 두 근이잖아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데 서로 다르란 말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4분의 d를 볼 거고요. k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0보다 크다는데 등호가 붙는다고. 왜 등호 붙는다고? 서로 다른 안 써 있으니까. k 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요거 빨리 푸는 거는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칭축 봐야 돼요. 대칭축. 지금 대칭축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자, 대칭축은 빨리 가야죠. 완전 제곱식 바꾸면 x 플러스 절반 때리니까 얼마? k의 제곱. 뒷부분 볼 필요 없어요. 대칭축은 꼭지점에 x좌표잖아. x는 뭡니까?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k는 1보다 커야 된다. 자, 이제 세 개의 공통범위를 찾으셔야 되고요. 자, 1보다 크다. 2분의 5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수직선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몇 개 겹치는 거 찾아? 3개 겹치는 거 찾겠죠. 하나, 두 개, 세 개. 아, 여기가 되겠구나. k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요. 2분의 5보다 작다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끝났죠. 그래서 근의 분리라고 하면 확 와닿지가 않아. 근의 위치라고 생각하시고요. 근의 위치가 나온다라면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한 판대를 한다. 일단 0순위는 무조건 누구야? 0순위는 무조건 그래프입니다.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찾아놓고 그 녀석의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의 위치를 해석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밑에 거 풀라고 하면 그래프까지만 그린다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다만 중요한 건 뭐라고? 얘는 까먹을 때쯤 한 번씩 나와서 여러분들 한 대씩 때린다고요. 근의 위치, 2차 함수의 근의 위치,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한 판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텝 3가 끝났죠. 유형 29개나 있었어. 역대급이죠, 역대급. 29개인데 와, 그만큼 문제 수도 많고 유형도 많고 개념도 많다라. 무슨 소리야? 엄청나게 중요한 단원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혹시나 걱정되는 건 이 개념 강의가 있고 유형 강의가 있는데 이 개념 강의를 안 듣는 분들은 조금 걱정이 돼요. 여러분 개념 강의 꼭 들어주세요. 개념 강의. 내가 왜 그 개념 강의를 1시간씩 찍겠냐고.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서 맨날 뭐해? 개념이 부족해요. 개념 공부를 안 하니까 부족하죠. 개념 강의 꼭 들어주시고요. 문제 유형까지도 잘 따라오시면 아주 굿입니다. 다음 강의는 스텝 4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